안녕하십니까. 많이 덥죠? 진짜 덥네요. 엄청 덥네요. 근데 이제 말복 뭐 입추까지 지났으니까. 네. 이제 서늘한 감도 좀 있죠. 예. 그런데 금년은 진짜 유독 더워가지고 네. 네. 그 모든 기록을 갈아치웠다죠. 전 휴가를 못 가서. 그리고 저희는 사무실에만 있다 보니까 별로 더운 거를 어떤 몰랐네요. 기록들? 네. 그저 우리나라 그동안의 그 최고 기록을 보통 뭐 34, 5도 있지 네. 않습니까? 그쵸. 38도 이상으로 기록을 갈아치웠고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다행스러운 점은 네. 네. 그러다 보면 전력 피크가 너무 많이 사용해가지고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금년은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신기하죠. 신기하죠? 예. 매년 제가 기사를 썼던 기억을 나는데 음. 예, 금년은 좀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 항상 같아요. 전기 전력하자, 뭐 아껴야 된다, 뭐 절전한다 이렇게 얘기가 많았었는데 네. 금년은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도 참 궁금하죠. 뭐 한전이 그만큼 뭐 뭔가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요? 예. 그동안에 원자력 발전소를 몇 개 더 지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예. 제가 모신 분이요. 그 과학기술 분야의 아주 산 증인을 모셨습니다. 현재 한국전력 고문으로 계신 우리 정근모 고문 자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요 가운데 딱 앉으시면 네, 예. 여기 앉으세요. 예. 네. 예. 얼굴 되게 좋으시네요. 오늘 인상이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요새 근황이 좀 어떠신가요? 아마 잘 아시겠지만은 이번 주일에 전 세계 수학자 대회가 한국에서 열려요. 근데 이제 저를 보고 특강을 하나 하라고 그래서 수학자들이 모인 전 세계 수학자. 저는 네. 수학자는 아닌데 네. 어떻게 한국이 아주 가난했던 50년대에서 그렇죠. 지금 전 세계의 선망의 나라가 됐느냐. 네. 그리고 그것이 과학기술을 통해서 되지 않았느냐. 네. 그런데 모든 과학기술의 그 바탕은 수학이거든요. 네. 그래서 수학자 대회에서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고 네. 미래에 대한 꿈이 뭔가 이런 걸 하느라고 제가 그 강의 준비도 좀 했고요. 그리고 이번 수학자 대회에서는 특별한 것이 뭐냐면은 그 개발 도상국, 예, 예, 예. 그걸 Emerging Nation이라고 그러는데 예, 예. 거기에 우리가 한 2,000명을 예. 손님으로 이렇게 초빙을 했어요. 와, 그래서 2,000명을요? 네. 그러니까 한 20억쯤 들었어요. 와. 그 이유는 우리가 가난했는데 이렇게 잘 사는데 지금 어려운 나라에서 여비되고 여기 오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에서 참 좋은 생각이에요. 네. 그 나눔과 예, 예. 봉사의 그 예. 나눔을 우리가 하겠다. 예. 그래서 전체 5,000명이 이제 참여하지만은 네. 그러한 우리의 친구들이 젊은이부터 교수들까지 모이죠. 이제 그 일 하느라고 하나 바쁘고 예. 저는 네. 헤비텟이라고 들으셨는지 헤비타치. 모르겠는데 예. 집 짓기. 예.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들을 네. 위해서 집 짓는 예. 거 네네. 이제 집도 고쳐줘요. 야. 지는 게 아니라.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한 2,000채를 우리가 했고 괜찮아요. 지난 20년 동안에 네. 예. 해외에서는 한 만 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도 가서 했고 남미에 가서도 오고 인도에 가서도 짓고 근데 제가 20년 동안 이사장을 했기 때문에 네. 20년 동안요? 그건 야, 자원봉사니까. 아무리 자원봉사라도 네. 20년 아니, 동안 하기가 아니 그 중간에 한 2년은 제가 예. 안 했지만은 쭉 해서 올해가 20주년이 돼요. 와. 왜냐하면 1994년에 첫 번째 한국에서 집을 지었는데 세 채를 지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12월이 되면은 20주년에서 그거 준비하고 이제 20주년 동안 할 때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아름다운 소식과 네. 정말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해야 된다.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비타트 이제 사업 하실 때 그 재원은 주로 어떻게 마련? 모금해야죠. 모금 그 네.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모금에 아주 적극 참여를 해주시고 기업들 중에서 중소기업들이 그렇게 열심히 많이들 해줘요. 물론 대기업들도 하시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한 이론이 있어요. 네. 이제 젊었을 때는 공부해야 되잖아요. 어렸을 때는.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취직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력을 쌓아야 되고 지도자가 되는데 어느 나이부터는 자원봉사를 해야 된다. 누구나. 어느 나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처음에는 뭐 1년에 일주일 해도 되고 또는 2주일 해도 되고 또 동네에서도 되고 외국 가서 해도 되고 우리는 고등학생들 외국도 보내요.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특별히 그 글로벌 빌리지라고 그래가지고 해외에서 집 짓는 일에 대학생 그 자원봉사자들을 보내요. 그리고 또 뭐 여성이시지만은 우먼 빌드라고 해가지고 여성들끼리만 집을 지어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자원봉사 활동이 우리 사회를 좀 갈등과 분열해서 승화돼서 화합과 일치가 돼서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되지 않을까. 와, 정말 아니 근데 뭐 저는 지가 해야 의무를 하는 거니까 사실 박수 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의 의무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 분야가 원자력인데 원자력 발전인데 잘 아시지만 지구 온난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풀려면은 뭘로 푸느냐? 신재생에너지도 필요하고 원자력도 필요하다. 우리가 아무리 전문가들이 모여서 얘기해도 우리나라 같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에서는 적어도 원자력 발전으로서 전기를 30%는 공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그 지가 이제 원자력 발전의 교수도 했지만은 또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라고 우리나라 고유의 그 원자력 발전소 한국형 원자로를 우리가 개발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을 했거든요. 그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 나라인데 지난 5월 20일에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 가셔서 이제 토목 공사가 끝나고 또 콘크리트를 쭉 올라간 다음에는 원자로를 갖다 넣는 일을 해요. 근데 그 원자로에다가 사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저는 가슴이 그냥 벅차오르는 게 우리가 이제 배워서 이제는 해외에 가서 짓고 짓고는 미국에 가서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저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사실 지난 주일에도 미국 갔다 왔어요. 정말 뭐가 이러실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지으려면은 미국의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이 설계가 안전하고 미국 사회 규범에 맞는다는 증명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 작업을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 가지고 우리가 국제자문위원회를 만들고 제가 그 국제자문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가서 우리나라 거가 대개 미국의 그 규범을 따랐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하게 되면 뭐 미국보다도 오히려 더 나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들을 해요. 그렇죠, 후쿠시마 사고가 났는데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후쿠시마는 60년대 설계 기준으로 한 거고 60년대 설계 기준. 예. 우리나라가 제일 앞서가는 설계 중에 하나고 예. 또 하나는 뭐냐면은 원자로에는 한 3가지 주요 그 형식이 있어요. 예, 예. 하나는 그 가스 냉각로라는 게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소련에서 체르노빌 사고를 예, 일으킨 예, 그 예. 형이에요. 예. 그건 전 세계에서 이제 거의 다 아웃이 돼가요. 예. 그다음에 이제 경수로라고 해가지고 예. 물로 냉각을 시키는 예. 원자로가 있는데 2가지 형이 있어요. 예. 하나는 주전자에다가 끓이게 되면 저 수증기가 팍팍팍 나오잖아요. 예. 그 수증기 가지고 전동기를 돌려서 발전을 하는데 예. 그거를 그런 식으로 그냥 직접적으로 수증기를 만드는 게 Boiling Water Reactor, BWR이라. 예. 그게 후쿠시마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형이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는 직접 원자로에서 끓는 게 아니라 예. 압력을 가해가지고 온도가 올라가도 물 형태로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열 교환기로 같은 데를 넣으면서 수증기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 수증기 발생기가 있거든요. 거기서 나온 수증기로 전기를 발생해요. 그거를 Pressurized Water Reactor, PWR인데 우리나라는 이 PWR이래요. 물론 이제 2가지가 있어요. 물에는 가벼운 물이 있고 무거운 물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둘 다 압력을 가해 가지고 물 상태에서 하니까 그 전 세계에서 경수로로 압력을 가한 거가 한 60%가 넘어요. 그게 주종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주종이에요. 그거는 후쿠시마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다른 형이니까. 형님 그런데요. 원전 부분은 뭐 한 가지만 여쭤보면 다 국민들도 필요성도 느끼고 상당히 우리 기술이 앞섰다는 건 알고 있는데 또 한 측면은 지금 폐 연료들이지 않습니까? 연료봉들. 이걸 지금 환경단체들도 반대가 있어가지고 어디 처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 이제 기술적으로는 다 시나리오가 돼 있는데 이제 그거를 국민들이 잘 알고서 호응을 하게 되면은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기술 사회로서 모든 위험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의 그 위험 통제 학회를 전 세계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위스에 본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위험 통제 학회가 있고,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리스크, 위험이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음식물도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니 일반 집도 다 위험은 있는 거예요. 전기 잘못 전선을 쓰게 되면 그 위험해요. 그러니까 위험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정부로서는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 이거를 하는 걸 학문적 체계가 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국민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하면은 걱정하시지 않아도 시간이 가면은 다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저는 이제 제일 좋아하는 게 제가 교수니까 이제 기회가 되면은 학생들에게 미래 한국에 대한 꿈을 가지라고 한국이 일어나라. Rise of Korea. 그 운동을 자원봉사, 그것도 자원봉사 일이지만은 기뻐하는 일이죠. 그 일을 요즘 시작을 해서 뭐 저 잠실 운동장에서도 큰 대회도 했지만은 서울시청 했지만은 이제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침체되지 말고 우리나라가 많은 나라에게는 희망이에요. 특히 가난한 나라들은 한국처럼 하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케냐라는 나라의 고문이에요. 나라의 고문.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를 잘 살게 만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카이스트를 만든 일이거든요. 예. 그게 제가 69년에 논문을 쓴 거가 가지고 그때 이제 미국의 USAID 처장이 돈을 주겠다고 그러고 박정희 대통령이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만든 게 카이스트거든요. 그래서 71년 2월 16일에 발족을 했어요. 71년요? 네, 71년. 역사가 꽤 됐네요. 저는 그렇게 많이 된지 몰랐어요. 아니 그때 저도 젊었어요. 네, 제가 그때 31살이니까. 31살이요? 네. 그 당시에 카이스트 같은 모델이 세계적으로 없었던 거죠. 우리가 처음으로 도입한 거죠.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공과대학으로 좋은 데는 여러 군데 있죠. 그래서 미국에는 동부에는 MIT가 있었고 서부에는 칼텍이라는 게 있고 스탠포드 대학이 있고 또 중부에는 일리노이 대학이 있고 뭐 영국 같은 데 가면 또 거기에 기술 대학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환경에 맞게 디자인한 거는 카이스트죠. 근데 사실 요즘들 뭐 삼성 이렇게 하는데 삼성의 그 임원 한 분이 절 보고 그래요. 도대체 카이스트 없었으면 삼성에 있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25%의 그 삼성 엔지니어들이 카이스트 출신들이래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카이스트를 이렇게 귀하다고 생각해 주셔서 저는 굉장히 감사한데 그러면 우리나라만 그럴 거냐? 그러지 말고 이 개발도상 국가를 좀 잘 살게 해주는 그걸 위해서 케냐에다가 카이스트를 만드는 작업이 시작이 됐어요. 그게 올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카이스트 교수들과 함께 그 일을 하느라고 이제 그러지 않아도 매주 수요일이면은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만 생각하시지 말고 전 세계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특히 젊은이들에게 꿈을 실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일본이나 이런 중국이 실패한 게 뭐냐면은 이 아프리카 대륙에 가니까 일본 사람은 경제 동물이다. 자기 경제 이익을 챙겼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돈을 많이 넣어서 길도 만들고 그래요. 그래서 아프리카 그 국민들은 우리도 잡이 생길 줄 알았다. 그랬더니 비행기로 그냥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니까 중국 사람 그 돈이 다 차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자기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은 뭐냐? 그래서 중국도 좀 그 실망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가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전 세계의 그 초일류 국가가 돼가는 걸 보니까 그거를 정말 친구로서 그리고 자기들과 같이 일하는 소위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나눔, 쉐어링 그리고 서비스, 봉사로 같이 하면은 아마 한국이 최고 인기고 우리 젊은이들이요 전 세계에 나가서 일할 거예요. 그런데 그 라이즈 오브 코리아 그거는 정말 저희들도 한번 동참할 생각이 있습니다. 꼭 해주세요. 저희들도 동참해서 저희도 제가 뭐 시간이 충분치 않으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은 우선 산정국 이미 증명이 되잖아요. 중동에 가서 발전소를 짓고 있으니까 산정국으로서 에너지 환경을 문제를 풀겠다.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교육이요. 이제는 뭐 융합도 얘기하고 다 하는데 교육이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은 옛날식이에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보면 지식이 다 나오는데. 그렇죠. 그걸 외고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이건 창조적인 교육을 하는데 판단력을 길러줘야 된다.
자기만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걸 하려니까 그걸 위해서 교육이 지식 전수에서 인격 함양으로 바꿔야 된다. 인격 함양. 예. 아주 예.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가 인격 함양 교육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요즘 뭐 정부에서는 창조 경제를 한다는데 창조 경제 핵심은 과학기술 경제다. 그러니까 과학기술 경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그게 전문성 없으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 있어도 실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안전할 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한 사회가 돼야 된다. 서민들이 그래야지 행복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측 가능한 사회가 돼야 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그 안보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1차 대전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유럽에서 일어났죠. 유럽에서. 2차 대전은 어디서 일어났죠? 유럽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3차 대전이 어디서 일어날까 걱정 들었습니까? 또 유럽이죠. 그런데 안 났잖아요. 왜 안 났냐? 거기를 잘 보면은요. 지역 안보기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네토라고 북도서양 조약기구라고. 옛날에는 서구 국가만이 참여했는데 이제는 동구 국가도 참여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 안보 기구가 생기면은 안보에 대한 거는 월등하게 달라지고 향상.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아세아 태평양 조약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처럼. 그걸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 작업이 이미 시작됐어요. 아시잖아요. 육자회담이 바로 그거라고. 그렇잖아요. 육자회담이 아태 안보기구로 발전이 되면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지역 안보 기구를 만들어야 한국이 정말 초일류 국가가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세계화된 데서 우리가 이제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배가 고팠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잘 살아보세요 하고서 산업 발전을 하고 수출 입국을 하고 과학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에서 첨단 산업으로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발전시켰죠. 그런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이뤘다고요. 그것도 대단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많은 분들이 공헌을 했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정말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민주화를 이뤘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아요. 어느 나라도 못한. 근데 고단 단계가 뭡니까? 문화적으로 우리가 전 세계에 아까 제가 사이드 난 그 참 좋은 분 같아. 그리고 김연아니 뭐 이런 분들이 전 세계 사람들을 기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그 한류를 한다는 거 이미 시작됐다. 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해서 세계화된 문화 시민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초일류 국가가 된다. 아이고, 하여튼 고맙습니다. 시간이 지금 아까 우리 교수님이 질문하려고 했는데 그때가 이미 시간이 지난 시간이라서 그만하려고 했는데 워낙 재미있어서 뒷거까지 다시 편집을 해서 저희들이 재미있게 아니 했습니다. 뭐 이게 그래서 나이 많으면 말이 많아요. 하여튼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하여튼 아까 말씀하셨던 라이즈 업 코리아는 저희가 캠페인 형태로라도 저희 방송에 참여할 수 있게 한국에 일어나라. 아주 좋습니다. 저도 그거 꼭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